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장중 2,510선을 회복했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1% 이상 오르면서 700선을 되찾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 13일 브로드컴의 주가가 20% 이상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서 AI 부문의 연간 매출 확대가 시장의 기대감을 안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업체 벡트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인 3,900원에 확정되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140%가량 오른 9,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포탑 구동장치 전문 방산업체인 MNC솔루션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확정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의 하단을 크게 밑돈 6만 5천 원으로 책정됐는데 현재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17%가량 내린 5만 4천 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날 호실적 소식에 24% 이상 급등한 이 브로드컴. 시가총액이 드디어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주 전반에 매기가 돌았는데요. 눈길을 끄는 대목이 이 생성형 AI 인프라가 수요가 급등하게 되면서 AI 관련 매출이 무려 220%가량 증가했다는 점이었고요. 덕분에 이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반면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 이상 또 마찬가지로 급등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 다우 지수가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는데요. 2020년 이후로 가장 긴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M7 중에서는 4%대 급등한 테슬라와 또 강보합으로 마감한 애플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주말 사이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에 따른 안도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네요. 이 정치 테마주가 새로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는 모습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담당할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이 남북 경협주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입니다. 또 트럼프 인수위가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을 폐기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게 되면서 이게 자율주행 섹터의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관련주들 강한 반응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 전체적인 과연 우리 지수 그리고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한번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전거래일 4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던 코스피, 오늘 5거래일 연속 이 상승 흐름 이어가게 되면서 드디어 2,500선을 돌파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의 지수를 들어올린 건 기관의 순매수세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기관 장 초반부터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이 전거래일 현선물 모든 시장에서 이 유가증권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외국인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73%, 장 초반에는 1%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7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그 상승폭을 좀 줄여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698선 지나가면서 700선 재돌파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닥 정규장에서는요, 이 세 가지의 주체가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개인은 여전히 매물 담아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양대 증시 한 주의 시작을 기분 좋게 이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의료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 AI 계속해서 이 머스크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호재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는 이 AI 의료기기.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탄핵이 가결이 되면서 일단 한껏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출발을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좀 약합니다. 자, 왜 약한지 한번 봅시다.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2016년도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발의가 되면서 빠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장으로 2017년도에 잠깐 상승장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하락장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어쨌든 탄핵 그 이슈 이후에서 흔들렸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2016년도 10월 달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 원래 그 전부터 계속 흔들렸었어요. 뭐 미중 무역 갈등서부터 해갖고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흔들렸는데 거기다가 그 정치적인 불안감을 해서 더 떨어지다가 그래서 엄청 빠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탄핵이 그때도 이제 가결이 되고 발의가 돼서 그게 바닥이었어요. 그때서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판결을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불확실성은 있지만 뭐 오래 걸리면 6개월 정도 걸릴 거라 그러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건재합니다. 흔들렸다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네요.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하는 데는 뭐 어쩔 수 없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뭐 지금 이재명 관련주하고 한동훈 관련주가 급락을 하지만 죽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쭉 빠지면 다시 밑에서 다시 움직이겠죠. 그래요. 어쨌든 정치 테마는 그렇고 근데 정상적인 종목 쪽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섹터 전날 테슬라가 또다시 강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로봇뿐만 아니라 전력 테마 뭐 남북 경협주 뭐 등등 일단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분위기는 빨갛빨갛하고 좋아 보이는데 자 코스피를 보면요 2,500 여기서 간신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벌써 지금 2,550 돌파한 다음에 지금 2,600좀 갔었어야 되고 내일은 2,650 갔어야 되고 내일 모레는 2,700 돌파하고 하면서 폭등세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저항대에서 2,550과 2,500 저항대에서 쭈뼛쭈뼛거리는 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항대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돌파돼서 750 돌파해서 오늘 코스닥이 3% 5% 폭등돼 갖고 지금 서킷 브레이크 걸려 갖고 난리가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안 그런가 봤더니 주시장에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자, 오늘도요.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금융투자도 매도합니다. 연기금도 안 사요 오늘은. 물론 오전장이지만.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수가 안 들어와요. 프로그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요. 오늘 코스피 전날 금요일 날도 3,200억 순매도 나왔는데 지금 2,590억 순매도 나오는 중이고 코스닥도 1,250억 순매도 나옵니다.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결이 돼가지고 뭐 국민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주식도 갈 거다? 돈이 나갔던 것들이 들어와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나갔던 돈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테슬라를 맛을 봤거든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뭐하러 들어와요? 코인 시장, 비트코인 또다시 사상 최고치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간 돈들은 안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나갔던 돈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다 한 1,000조 쓸 겁니까? 그러면 가요. 여러분들이 1,000조를 우리나라 시장을 믿고 한 1,000조 정도 들어오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시장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나 탄핵이 가결이 됐으니까 정치적인 불안감이 좀 사라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폭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만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물타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하게 들어갈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이제 FOMC도 있죠. 미국에서 0.25 인하한다 그러죠. 근데 0.25 인하했는데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 얘네들 실망감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쟤네들이 인플레이션 우려 얘기가 왜 나오냐면 내년서부터 중국 관세 많이 세게 매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식료품도 지금 사재기 한다면 전쟁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년에 이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음식도 미국에서 사재기 한답니다. 왜냐? 내년부터 가격이 오를 게 거의 확실시하니까. 광고들도 지금 미국의 홈쇼핑들도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지금이 가장 쌉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금이 가장 쌉니다. 내년 되면은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게 되는데 관세를 세게 매기니까 물가 가격이 오를 겁니다. 지금이 가장 셉니다.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 창고들 크잖아요. 그렇죠? 집도 이렇게 크고 우리나라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큰데 그런 데다가 이제 다 창고에다가 다 갖다 넣는 거예요. 쓰지도 않는 TV 같은 거 미리 사놓고 냉장고도 미리 사놓고 다 사는 겁니다. 왜? 내년부터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는 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돈이 안 들어와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지금 0.25 인하를 한다 그래도 그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상쇄되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물론 조정받으면 저는 미국 시장 또 올라간다고 보지만 뭐 쉬지 않고 맨날 올라가는 미국 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폭락할 거니까 조심하셔라. 그게 아니고 현금화 대응이란 얘기예요. 매매 대응이란 얘기예요. 매매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물렸던 것들이 지금 종목도 계속 반등 나오잖아요. 반등 줄 때에서 손실이 줄어들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샀다. 이것도 매매죠. 그냥 냅두면 장기 투자죠. 투자고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거 말고 장기 투자하는 거 말고 우리나라 시장 장기 투자 안 맞습니다. 장기 투자하지 말고 매매를 하셔라.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자율주행 일단은 뭐 테슬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테슬라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AI 로봇 이쪽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애들 뭐 전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루닛이라는 종목을 드렸었는데 잘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 또 잘 움직일 수 있는 의료 AI 또 얘도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강하지만 막 폭등세가 나오지 않죠. 다우존스는 살살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문제예요. 정치적인 불확감이 어느덧 조금 해소가 됐으면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아니면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확 돈이 들어오면서 아니면 환율이 확 내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미동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기분을 맞춰주지 않아요. 거꾸로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또 흔들까 하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믿지 말고 급등할 거다. 돈이 들어와야 급등을 하죠. 돈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1조라도 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1조라도 매수가 들어오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전략은 드렸어요. 정치 테마주도 다시 움직입니다. 시장 흔들릴 때. 확 떨어지면 한 며칠 뒤에 다시 공략하면 되는 거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지금은 정상적인 종목들로 만만한 것들 매매치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자율주행 섹터, 인공지능 이쪽 관련주로 자율주행이 아니고 의료 AI 관련주 쪽으로 뭘 하나 갖고 나왔는데 자,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정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매매하기에 좋은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중요한 이런 지표들 그리고 중요한 매크로 이벤트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18일 수요일이죠. 현지 시간입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기로 불리는 만큼 가장 먼저 이 반도체 섹터에 어떠한 이런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 실마리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다음으로는 19일 목요일 드디어 이 BOJ가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동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또 목요일에 나올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는 FOMC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20일 금요일에는 이 한국에서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종목이 재편성되는 그런 이벤트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저번에 포함이 되지 못했던 이 금융주들, 특히 KB금융 같은 그런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이 편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겠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의료 AI 동일한 종목이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올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셀바스 AI 새롭게 나와줬네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AI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0.4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3,62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셀바스 AI 지난주랑은 또 다른 종목이 나와줬네요. 자, 셀바스 AI는 일단 차트도 참 이쁘게 잘 생겼는데 의료 AI 관련주이면서 얘가 메타버스 관련주이면서 챗 GPT 관련주이면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로 참 인공지능 AI 로봇 의료 AI 이게 다 엮여 있어요. 다 엮여 있고 루닛이 지금 움직임들이 좋고 그다음에 DNA 링크인가요, 저게? DNA 링크 이것도 의료 AI 관련주인데 이쪽도 강세르고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딥노이드, JLK, 뷰노 뭐 다 나쁘지 않아요 모양들이.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동영상 AI 뭐 그다음 소라 뭐 이거 이슈가 나와갖고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다음에 의료 AI 관련주들도 영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의료 AI에 대해서는 머스크나 미국에서도 그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의료 AI 쪽 그다음에 챗 GPT 이슈도 셀바스 AI하고 이제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 음성 인식 관련주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엮여 있어서 뭐로 엮이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좋아서 그래서 루닛 후속타로 지난주에서 루닛 공략을 못해서 아쉬웠던 사람들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이름도 AI잖아요, 그렇죠? 셀바스 AI.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지금 다 강세고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공략을 매매로 공략하기에 적당한 종목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AI랑도 관련이 있고요. 또 로봇, 의료 여러 가지 섹터에 걸쳐 있습니다. 매매하기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신 셀바스 AI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 과연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어떤 상승률 안겨졌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12월 9일 화천기계 3,000원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2월 10일 신송홀딩스 6,300원, 무려 5%의 상승률 달성시키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12월 11일 루닛 77,500원, 5%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12일과 13일 모두 루닛이었습니다. 12일은 75,000원, 무려 9%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이렇게 3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13일 루닛은 65,000원 선에 공략해봤는데 아쉽게도 저희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한 주 종목 상황들 다 같이 보고 왔는데요. 정말 이 루닛이 짧은 사이에 엄청난 상승률을 안겨다 줬네요. 이 루닛의 후속작이라고 말씀 주셨죠. 오늘 장에서의 이 셀바스 A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전날 루닛을 드렸었는데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 좀 싸게 다시 내려오면 이런 종목들이 좋으니까 내려오면은 물론 날아가서 지금처럼 고점을 돌파하고 그러면은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중을 줄이고 못 팔았던 사람들이 또 파는 기회로 보시면 되는데 자, 루닛 65,000원 안 들어왔어요. 뭐 또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내려오면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이 너무 좋아서 이 거래량 때문에 공략했던 종목이고 오르다가 내리다가 여기서 강하게 치길래 이 고점에서 남들은 잘 안 보는 자리에서 고점에서 한 3번을 추천했는데 뭐 들어갈 때마다 다 수익이 났습니다. 강한 종목을 줬다 보니까 내려오면 그럼 또 땡큐죠 뭐. 내려오면 사면 또 먹어요. 안 내려온 거는 시가총액 2조가 넘어가는 이 세력들 특히 기관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그래서 안 내려와 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9%대 지금 장에서 뭐 9% 수익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었다는 거.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 때문에 다시 이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루닛 어쨌든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그래서 급등명중 종목에도 루닛이 지금 제가 AS로 그냥 비중을 조금 가져가는 것만 그냥 더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9%대 수익 나온 거는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네, 표적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이게 이미 보고는 있었었는데 자, 매수 가격은 현재가 매수 가격 됩니다. 13,630원 현재가 매수 되고요. 모양이 되게 이쁘죠? 자, N자형 패턴이고요. N자형이고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서 루닛을 보고 루닛이 움직이는 거 보고 지난주에 추천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금요일이기도 하고 탄핵 그 가결 소식이 아직 안 들려오고 좀 불확실성이 계속 정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상황 보고 가는데 다행히도 가결이 됐으니까 정치적인 불안감이 사라졌죠. 물론 헌법재판소가 남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는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종목들이 그래도 테마주들, 패턴주들이 움직이기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패턴주죠. 앞에가 거래가 실렸고 N자형이고 얘도 마찬가지 기관들이 샀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쪽으로 얘가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하고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도 결국 로봇이죠 뭐 자율주행이 뭐 별개 자율주행입니까? 그냥 기계 같은 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다니면 그게 자율주행이죠 뭐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뭐 바퀴 달린 컴퓨터죠 뭐. 그래서 로봇도 비슷한 로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셀바스 AI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음성 인식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 뭐 IT 섹터들이 나쁜 얘기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안 움직이고 그래서 좀 답답해서 그렇지. 미국은 좋거든요. 미국 제가 조만간에 뭐 미국에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로 흔들 거다. 제가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 얘기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랬죠. 미국은 그냥 의뢰에 그냥 맨날 나오는 얘기니까 저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 게 미국 시장이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일단 테슬라가 주요 정책 요직에 있으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뭐 우주항공이니 로봇이니 자율주행차니 뭐 이런 쪽으로 주구장창 밀겠죠. 저는 그리고 과거서부터 테슬라를 자율주행으로 보지 않고 로봇 관련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계속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로봇, 현대차 로봇, 그다음에 테슬라 로봇 검색해 보세요. 로봇들이 정말 다르게 하루 다르게 막 자꾸 변해요. 막 얘네들이 점점 막 빨라지고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중국도 로봇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로봇 산업 쪽에서 아마 전 세계 탑급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로봇 경쟁에 지금 이미 시작이 됐는데 로봇 이슈가 안 될 수 없죠. 미국에서도 로봇을 강력하게 지금 앞으로 육성하는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내년도서부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뒤면은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었을 텐데 트럼프가 이제 뭔가 돈을 쏟아 부을 텐데 트럼프 옆에 머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테슬라를 로봇으로 키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주항공도 결국은 로봇이죠. 뭐 사람이 굳이 뭐하러 갑니까? 자율주행 로봇이 가갖고 다 뭐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 쪽으로 이슈가 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셀바스 AI 얼마나 바닥에 있어요? 많이 빠졌죠? 다시 얘가 움직이겠죠. 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건데 좋아요. 하여튼간. 일단 매매적인 관점으로 뭐 15,000원에서 팔아도 되고 15,000원만 가도 3에서 5%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그러니까 루닛이 넘어갔으니까 얘도 넘어가겠죠. 15,000원만 가도 9%네요. 15,000만 가도 9.6%. 16,000원. 그러니까 N자형으로 가면 N자형 패턴이니까 N자형은 18,000원까지 목표치가 나오는데 31%. 먹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먹고 그냥 나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9% 정도 전고점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매 패턴. 이런 쪽들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그러니까 거래가 중요해요. 앞에 거래 실린 거. 거래가 실림,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뭐 관련 섹터들이 먼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공략하면 지금은 안전하게.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할 거라 했지만 떠 있다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공개방송 지난주 내내 얘기했죠. 저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제가 3일 내내 얘기했습니다. 저거 지금 사면 안 된다. 흔들려야 된다. 한 3일만 더 빠져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쪽으로는 지금처럼 인공지능 로봇으로 머스크 관련주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셀바스 AI였습니다. 셀바스 AI 저희 매수가는 13,630원 선까지 만나봤고요. 이 머스크 트레이딩이라는 점이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저희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듣기 위해서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저희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엘리베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매수가가 56,000원에 20% 말씀을 주셨네요. 현대 엘리베이 0.5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현대 엘리베이 관련해서 이슈가 최근 하나 있었죠.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런 전망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지난번에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차트가 돌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익 나신 분은 더 가져가시라 그랬고, 만약에 물려 있으면 이제 잘 빠져나오시라 그랬고, 하여튼 그랬던 이제 상담이었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사신 가격대 보니까 지난번에 물어보셨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좀 싸게 사셔가지고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가끔씩 이게 질문이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 3, 4년 동안에 한 많이는 안 했어요. 한 5번, 6번 그렇게 많이 하는 종목들은 아닌데, 예전에서 여기서 이런 데서 떨어질 때 이제 질문하셨던 분은 아직 바닥을 안 쳤다. 그리고 바닥을 친 이후에서 질문한 분한테는 이미 바닥을 이제 쳤고 돌아섰고, 이거는 이제 바닥을 돌아섰으니까 장기로 그냥 가져가셔라. 그리고 최근에서도 지금 기관들이 막 샀죠. 빠질 만큼 빠졌고 돌려놨고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고, 그래서 N자형으로 7만 원, 8만 원 갈 것 같으니,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이렇게 사는 종목들은 거의 실패가 없다고 봐야죠. 시가총액 1,000억짜리도 아니고 얘도 조단입니다. 2조짜리 종목이고, 개인들이 일단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개인들이 볼 때마다 맨날 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도 한번 뭐 남북경협주로 엮이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관련주 들어갔다 물려가지고 1, 2, 3, 4, 5년, 5년에서 6년 정도 고생을 하니까 쳐다를 안 봅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도 한 2년, 3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한 3년 더 떨어지면 개인들은 이제 그쪽을 보고 눈도 안 마주칠 거야, 아마.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가 떨리는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슈에 맨날 움직이지도 않고 맨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다 던지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받아가니까 이제 잘 움직이죠. 그래서 56,000원에 매수했던 것도 최근에 사신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이런 데서 물려 있다가 지금 고생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일단 수익으로 돌아오신 거는 다행이고 축하드리고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갈 때, 그러니까 목표치는 7만 원이 나오는데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한 3분의 1이라도 좀 줄이면은 좀 마음에 좀, 이게 다시 또 조정받아서 5만 원으로 떨어져도 억울할 게 없잖아요. 수익 나고 팔았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다시 6만 원대로 올라오게 되면 한 3분의 1은 물량들을 줄이거나, 아니면 좀 불안하면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가가 높아서 그래요. 매수가가 한 4만 원 이하면은 조금만 팔고 나머지는 더 욕심내도 되는데, 어쨌든 N자형 목표치는 한 7만 원까지는 보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1,700원에 저희 10%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1.7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는 오성 첨단 소재, 전문가님 매수가까지 도달 가능할까요? 지금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현금화 대응을 해라. 근데 너무 손실이 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표본이 되겠습니다. 1,700원대면 여기인데요. 여기 때에서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가 한 27%에서 한 30% 정도 빠졌었고, 그리고 지금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지금 9%인가 10%인가 이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본전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하기는 해도, 지금 막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도 종목들이 반등은 나오고 있거든요. 개별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수익으로 돌아왔으면 당연히 한번 파는 게 당연히 좋겠고, 왜냐면 여기 1,800원대 강력한 저항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등 주면은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겠고, 지금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고 개인들이 팔았으니까 여기서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좀 약하기는 해도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1,700원에서 1,8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5,500원에 20%. 이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요. 아마도 이전에 이 두산그룹 재편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전국 불안에 있어서 최대 좀 피해자 중에 하나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1.15%가량 올라서고 있지만 여전히 53,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참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목표가 살펴보고 있어야 될까요? 자, 지금 두산 로보틱스 차트는 조금 안 좋아요. 이 저점이 지금 깨지면서 밑에 흔들렸는데 그때에서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살살살 들어오는 척하다가 기관들이 패대기를 치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샀단 말이죠. 이걸 봐서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 팔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위험한 종목은 당연히 아니니까 길게 보고 가져가야죠. 길게 보고. 더 떨어지면 3만 원까지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를 저는 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꼭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락 N자의 목표치가 3만 원까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3만 원 내려가게면 더 사세요. 더 사시고 없어질 종목도 아니고 어차피 로봇주들은 이슈가 미국에서 어쨌든 계속 될 겁니다. 미국에서 계속 로봇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면서 펌핑질을 하게 되면 얘도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주겠죠. 7만 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라는 거. 지금은 6만 원에서 저항으로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커서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라고 하기에는 뭐 6만 원 먹으려고 이거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밑에서 해서 한 6만 원, 7만 원 다시 올라오면 거기서 팔면은 거의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85,500원이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일로 올라오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00원에 1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약 9% 이상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0원 선에 거래 중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전문가님,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번 대응 추가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분도 매수 가격이 높아서 거기까지는 구조대가 안 갑니다. 지금 시장이 뭐 2,800, 2,900 돌파하는 장도 아니고 3,000 넘어가는 장도 아니고 지금 2,550도 돌파 못하고 2,500도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불안불안하게 지금 줄다리기를 타고 있고 다시 언제든지 또 흔들리려고 지금 무슨 꿍꿍이인지 하여튼 너무 약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약할 때에서는 테마주들 매매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짜리 종목이 좀 무겁죠. 무겁고 패턴도 하락했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주겠는데 뭐 35,000원은 쉽게 못 넘어가게 생겼어요. 거래량 이거 갖고는 안 되고 3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근데 3만 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게 64,000원에 지금 물려갖고 손실은 마이너스 57%. 이거 3만 원 간다고 뭐 나아지겠어요? 마이너스 57%에서 마이너스 52%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밑에서 단타 치는 사람들은 틀려요. 이거 5%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5% 정도가 손실이 줄어드는 건데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3만 원 가면 몇 프로 올라오냐면 15% 올라옵니다. 이게 산수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손실이 많이 난 사람들은 여기서 13% 올라가도 손실이 5%밖에 안 줄어들어요. 근데 밑에 산 사람들은 15%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타의 장이 돼버린 거죠. 밑에서 산 사람들은 5%, 10%, 20% 먹기가 쉬운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그만큼 바닥에서 20% 올라와도 5%밖에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린 사람들은 지금 구조대는 정말 힘겹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밑에 단타 치는 사람들만 사고팔고가 용이한 장이 돼버렸으니 어쨌든 3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고점에 물린 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길게 가야죠. 뭐. 길게 보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길게 보시더라도 일단 3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 나노팀 기다리고 있습니다. 13,627원 그리고 5%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나노팀 10% 이상 급등 보여주면서 8,3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회복하는 데에는 조금 7부 능선 정도 넘은 것 같네요. 이번에 바로 도달하기엔 좀 어렵겠죠. 자, 나노팀 한때 그 전기차 화재 관련주 해가지고 이슈가 한번 있었던 종목인데요. 그때 이후에서 계속 하락하고 지금도 하락하고 거래는 들어왔는데 지금 반등은 좀 나올 텐데 일단 10,000원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10,000원을 못 넘어가면 13,000원 당연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10,000원을 넘어가는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 돼요. 지금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도 하셨다가 10,000원에서 못 넘어가면 추가 매수한 것만 파시면 되고 10,000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12,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13,000원 물린 자리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여기가 저항대가 쉽지가 않아서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도 지금 바닥에서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앞에 거래도 한번 실렸으니까 10,000원에서 12,000원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비중이 50%가 아니니까 5%니까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죠. 엑세스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00원, 6,540원 그리고 5%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0.7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560원 선에 거래 중인 엑세스바이오. 전문가님, 이 엑세스바이오 매수가까지 언제까지 좀 도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제약바이오 sek터들은 크게 이제 빠질 자리는 없어요. 이거 엄청 많이 빠졌죠.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10,000원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독감 얘기도 없고 뭐 국내에서도 뭐 코로나 얘기도 없고 지금 뭐 한창 최근에 정치적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은 다 묻혀버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 지금 뭐 겨울이라고 하기는 좀 따뜻한 겨울입니다. 뭐 낮에는 영상이고 막 그래서 그런데 결국 뭐 1월 달, 2월 달 되면 이제 호흡기 질환들 그리고 늘 이렇게 계절마다 되면은 뭐 광우병이니 뭐 신종플루니 꼭 한 번씩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AI, 의료 AI가 지금 움직임이 좀 좋기는 한데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한 이제 신약 뉴스들은 계속 있습니다. 뭐 미국의 뭐 암학회라든지 무슨 신약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면역항암제에서부터 뭐 이런 것들 이슈가 되다 보면 얘가 꼭 거기에 엮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슈에 제약주들이 다시 움직이면 이거 워낙 바닥에 있어서 6,400원, 6,500원 여기 올라오는 거는 한 큐에 올라가요. 한 큐에. 여기 한 큐에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거는 뭐 길게 보면은 편안한 10,000원까지는 편안한 종목인데 뭐 이슈가 없어서 그래요. 이슈가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뭐 떨어지거나 그럴 종목보다는 밑에서 그냥 안전하게 어차피 이거 또 증거금 100%짜리 종목도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요거를 넘어가면서 시세를 크게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장에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비로 둬도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4% 이상 급등을 보여줬었죠. M7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 하락불을 켠 것에 비하면 정말 독보적인 상승률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하나 기사를 통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사 원문에 대한 이런 제목을 살펴볼까요? Trump team wants to scrap car crash reporting rule that Tesla opposes. 자, 이 트럼프 팀이라고 하면 트럼프 인수위겠죠. 이 트럼프 인수위가요, 이 차량 충돌 보고 규정의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건가요? Tesla opposes. 테슬라가 반대하고 있는. 이 한마디로 이 트럼프 인수위가요, 차량 충돌을 보고해야만 하는 미 도로교통국의 규정을 폐기를 할 것을 테슬라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차량 충돌 규정이란 건요, 현재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일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 충돌 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자동차 업체는 충돌이 발생하기 직전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을 했는지 또는 이 탑승자의 부상은 어느 정도인지 사망자는 발생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분석들을 반드시 이 도로교통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앞으로의 불고 올 바람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Trump transition team recommends repealing requirement that companies report automotive vehicle crash data.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자율주행 차량 사고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한 요구 사항을 폐지하는 것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일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Elon Musk Tesla opposes the requirement, arguing that it has unfairly targeted his company. 자,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이 요구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냐? 이것이 테슬라에게만 유독 가혹하다, 테슬라에게만 불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의하면 테슬라가 다른 회사에서는 하지 않는, 다른 회사에서는 이 집계가 되지 않는 실시간 충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곧 테슬라가 다른 제조사보다 더 많은 사고를 보고하게 만든다. 그런 주장이겠죠. 실제로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0월 15일까지 이 보고된 45건의 사고 중에서 무려 40건이 이 테슬라의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대규모 리콜 사태에서도 이 사고 보고 의무 조항이 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큰 리콜 원인이 됐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사항 이 조항을 보도록 할 텐데요. Unclear if Donald Trump administration will adopt the recommendation to quash reporting requirement. 그렇다고 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 보고 의무 폐지를 채택할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지금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이것이 반드시 자율주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안전 규제라면서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문가님, 이 규제 제한이 점점 이 빗장이 풀려지고 있는 이 테슬라,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테슬라만 지금 전날 이제 그런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 버렸는데 나머지 M7 종목들은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일단 FOMC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눈치를 보는 것 같기는 한데 테슬라만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요 테슬라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고가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조정을 받아요. 근데 아직 요 목표치를 보면 이게 언제부터의 큰 목표치냐면은 2019년도 한 10월 달, 11월 달 그 저점 대비 이 큰 목표치를 채우면 좀 더 가겠죠. 최근에 급등했었던 것만큼 한번 더 가겠네요. 대충 따져보면은 여기가 몇 달러죠? 여기가 340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 340달러 따지게 되면은 대충 한 100달러 정도, 뭐 정확하게 90 몇 달러인데 100달러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거만큼 더 갈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500, 뭐 한 36달러, 뭐 530달러, 500달러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를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주식을 팔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에 따르면 7천억인가요? 하여튼 7천억 정도를 미국 주식에 있는 테슬라를 들어갔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잘 선택하셨어요. 강한 거, 좋은 거, 이미 신고가. 원래 우리나라 장도 이랬었습니다. 2007년도 장, 2008년도 장, 그리고 그때 서브프라임 있은 이후에서도 다시 시장이 만들어질 때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볼 때에도 신고가 돌파 종목은 목표치가 없는 게 한 번 돌파하게 되면 계속 갑니다. 꺾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큰 N자 목표치로 500달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들어간 사람들은 가져가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약간 조금 무모한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돌파한 거,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올라탄 거거든요. 달리는 말을 올라탔는데 대신에 그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흔들리거나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제일 위험한 종목이 저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지만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강합니다. 나스닥이 급락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다우존스는 살살 밀리는데 나스닥은 계속 강하고 이러는 상황을 봐서는 얘는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 얘기로 더 가져가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규로 매수할 사람들은 아직 목표치가 남았으니까 뭐 하셔라? 조정을 받기를 기다리셔라.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돼요. 조정받으면. 자, 반면에 자, 엔비디아부터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슬슬 머리를 숙이죠. 그래서 얘가 제가 지난주에도 공개 방송도 했지만 여기로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여기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 전저점까지 일로 내려오면 좀 안전한 자리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만 홀로 이렇게 눌리고 있고 뭐 다들 테슬라처럼 구글도 폭등하고 다 올라가면 이것도 가격이 안 내려올 텐데 지금 내려올 분위기로 보이는 게 다른 걸 보면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아마존 얘도 지금 5일선을 살짝 걸쳐 있죠. 만약에 오늘 밤에 떨어진다 아니면 다음 주까지 아니고 이번 주에서 이게 살살 밀리면 여기가 21선인데 21선까지는 아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이제 조정을 받겠다라는 시그널은 안 나왔어요. 자, 구글. 얘는 지금 급등을 하고 나서 전고점 돌파 급등을 하고 나서 밀리죠. 오히려 이게 조정받으면 세게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세게 이렇게 내려갈 리는 없고요. 싸게 사도 이 전고점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요 정도 내에서 요 갭을 메꾸는 요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처럼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초강세장, 초폭등장의 느낌으로 그냥 공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정도로 내려오면 공략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머리를 숙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번 주 내에서 뭐 길게 조정받으면은 뭐 일주일 정도도 받겠지만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미국 시장은 조정받으면 일주일, 많이 조정받을 때는 3주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누누이 저번에도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서 언급해드렸던 내용인데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 얘들이 쉬지 않고 올라간 경우는 없고 중간에 한 번씩 쉬어요. 이건 S&P 500인데요. 다 똑같아요. 여기도 한 3주 정도 쉬고 여기 일주일 쉬고 여기도 일주일 쉬고 여기도 한 2주 쉬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기승전 최꼭대기에 있지만 또 나중에 조정받으면 최꼭대기로 가겠지만 2만 돌파할 거랬는데 2만 최근에 돌파를 했고 또 조정받은 다음에 또 2만 돌파했으니까 또 2만 천 갈 거고 계속 올라갈 거긴 한데 쉬지 않고 올라간 적은 없고 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흔들려요. 가장 세게 흔들릴 때가 이때 7월 달이었고 확 올라가면 확 조정받고 그래서 조정받으면 미국 주식은 사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살 거냐? 지금 살살살살 빠지고 있으니까 구글은 아까 갭을 메꾸는 자리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해서 다른 종목들도 뭐 나중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만 뭐 내일이나 모레 다시 공개 방송하게 되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 미국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고 왔고요.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2,550선 저항대를 두고 매매 시장의 현재 장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 바뀐 것이 없는 테마주 중심의 짧은 매매 시장 현재 장세가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셀바스 AI 다 같이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